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제가 약간 좀 해프닝이 있었어요, 방금. 실컷 녹화를 했는데 화면이 녹화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만 남았는데요. 라디오였으면 그냥 올릴 수 있는데 참 아쉽네요. 지금 좀 해가 뜨고 있는데요. 빨리 좀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날짜가 가는 줄도 모르고 지내고 있었네요. 왜냐하면 제가 커뮤니티에 말씀드렸었죠. 주말 라이브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주말이 어린이날을 포함한 좀 가정의 날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별 수 없이 대구를 좀 다녀왔습니다. 대구를 다녀와서 가족들도 좀 뵙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못한 라이브나 이런 것들은 이번 주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뭐 별건 없습니다. 향후 섹터 탐색 그리고 여러분들과의 좀 논의 이런 것들이 좀 이어질 겁니다. 현재 코스피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법의 라인을 그어놓은 게 아니라 그냥 계속해서 우리가 분석했던 라인을 그대로 그어놨었는데요. 놀랍게도 계속 그렇게 움직이고 있죠. 이게 지금 현재를 보고 그은 게 아니라 이렇게 그어놨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딱딱딱딱 움직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건 매물대랑 이어지는 거고 이 가격대에서 치열한 주가 공방이 있었다는 그냥 반증이겠죠. 그래서 맹목적으로 기술적 분석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구나. 결국엔 사람들의 가격 싸움이구나 라는 겁니다. 큰 그림으로 봤을 땐 횡보할 거라고 예상했잖아요. 최소 횡보 구간. 횡보를 하고 있죠. 떨어지더라도 2200 밑으로 떨어지진 않을 거다. 그래서 하락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2200 선이 오면 다시 그 페일러 스윙이 발생하면서 상승할 수 있겠구나. 결국엔 완만하게 이렇게 상승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코스닥은 어떨까요? 코스닥은 이게 좀 미워할 수는 없지만 결국엔 2차 전지주와 같이 움직이는 거죠. 제가 코스닥이 망하길 바래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원망도 들었고 좀 불평불만의 댓글도 많이 받았는데요. 결국은 이렇게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코스닥이 정말 망하길 빌어서 물 떠놓고 빈 게 아닙니다. 결국엔 이렇게 조정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조심했었다면 이런 하락을 맞이할 필요는 없었겠죠. 2차 전지주 중심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결국엔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그 외에 여러 가지 그 이슈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뒤에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떨어지더라도 결국엔 800 밑으로 떨어지더라도 아마 여기서는 반등해 줄 겁니다. 반등이 강하냐?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부터는 완만한 조정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정이 하락 조정이 아니라 좀 횡보 조정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 악재가 사라지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자, 코스피 주봉을 봐도 똑같습니다. 결국엔 하락 추세를 극복을 했고 더 이상 코스피가 하락할 일은 없습니다. 이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코스피가 더 이상 하락할 일은 없다. 하락을 하더라도 2000 밑으로 떨어질 일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락 추세가 끝났잖아요. 여기서는 최소 횡보입니다, 당연히. 근데 지금 저점을 올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저점을 올리고 있잖아요. 저점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락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코스피가 상승할 거야?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한동안은 금리 인상 국면이 끝나가는 좀 조정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많았죠. 2차 전지 관련주가 약세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SC증권 등 이제 스캠이 적발됐어요. 스캠이 적발됐습니다. 이거로 인해서 코스닥 종목들이 굉장히 약세를 보인 거예요. 왜냐하면 2차 전지도 굉장히 큰 상승을 보이고 굉장히 미래가 지향적인 좀 섹터이긴 하지만 좀 극단적으로 말해서 스캠이었습니다. 스캠이었어요. 지금 굉장히 큰 폭등을 이루었죠. 당연히 미래 가치는 더 좋을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주가는 사실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이 종목들을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2차 전지 종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익권에서 보유하고 있고 아직 매도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상승하면 더 좋습니다. 좋은데 어느 정도는 좀 조정을 보인다고 생각을 해야겠죠. 근데 이대로 망하느냐? 저는 그렇다고 보진 않아요. 어찌되었건 이 한동안의 시대를 이끈 섹터입니다. 쌍봉까지 찍을 거예요. 기술적 분석상 쌍봉까지 찍을 거기 때문에 그걸 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엔 한동안 약세장이 예상됩니다. 이건 저 SC증권 스캠 사태가 불러온 나비 효과라고 보여요. 이거는. 왜냐하면 저기 2차 전지주에도 붙어 있는 세력들이 개미들한테 떠넘기고 나가야 되는데 금감원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보고 있다는 거죠. 둘이 한 통속이 아닌 이상 함부로 움직일 수는 없을 겁니다. 그 금리 관련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SC CEO가 얘기했죠.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할 듯. 인상이 끝난 것은 아니야 라고 했죠. 이번 금리 인상이 마지막일 것이라는 미 연준 부의장도 있습니다. 자, 금리 한동안 우리를 옥죄었던 이슈죠. 이 금리랑 국채 수익률의 관계는 어떨까요? 이 주식시장하고의 그 멤버십 분들이 질문을 하셔가지고 일단 매핑을 해서 좀 만들어 봤습니다.
결국엔 바야흐로 이때까지 인플레이션 시대였어요. 인플레이션 시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질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질지는 향후 추세를 봐야겠지만 결국엔 뭐 물동량 같은 것도 봐야겠죠. 근데 이 인플레이션 이후의 시장 흐름은 어떨까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 나스닥이 파란색 산이에요. 그 다음에 초록색이 금리입니다. 금리가 최근에 코로나 때 제로금리까지 떨어졌다. 원래 제로금리였어요. 제로금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주가를 부양시키는 단계였죠.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단계였습니다. 활성화시키다가 갑자기 재앙이 발생한 거죠. 코로나가 발생해서 금리를 다시 떨어뜨렸습니다. 떨어뜨려서 사실 지금 생각해 보시면 추세가 이렇게 가는 거였어요. 이렇게 금리 추세가 이렇게 가는 거였는데 이 코로나가 발생함으로써 이렇게 떨어뜨릴 수밖에 없었죠. 지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떨어진 거 외에는 이 추세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금리는 계속 이렇게 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 중간이 익셉션이었던 거지 계속 이렇게 갔던 거예요. 주가도 계속 그렇게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는 중간에 발생한 좀 재난이지만 그 여기 주가 선도 세력들도 여기 잠깐 떨어졌지만 다시 복구시켜서 원래 가던 길 갔던 거죠. 이거는 결국엔 큰 거시적인 흐름에서는 이렇게 상승하는 원래 흐름이었다는 겁니다. 중간에 코로나가 발생했을 뿐. 아무튼 금리가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주가는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가 반드시 하락하냐라고 물음표를 던졌을 때는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서도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했지만 주가는 그 완만하게 우상향을 보였지 하락하지는 않았거든요. 예, 그런 것들 좀 과거 사례를 우리가 스터디하고 앞으로도 금리에 대해서 좀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또 다시 제로금리 시대가 오고 금리가 폭발적으로 인상하는 단계가 오면 제가 그때는 정확하게 어떤 섹터를 사고 어떤 종목을 사고 요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케이스 스터디를 완전히 끝냈습니다. 다음 그런 사이클 오면 그때는 정말 저희가 큰 돈을 벌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좀 기대해 주세요. 완벽하게 지금 히스토리를 다 정리해 놨어요. 자, 요건 넘어갈게요. 자, 인플레이션 이후에 기업의 매출액은 증가됩니다.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인플레이션이 왔다는 건 어떤 걸까요? 여러분들 그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그 원자재 가격이 오름으로써 공산품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맞죠? 여기까지? 공산품의 가격이 올라갔다는 건 기업의 매출액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라면 500원에 팔던 게 1000원에 팔게 된 거죠. 그럼 기업의 매출액이 100억이었으면 200억이 되는 거죠. 근데 또 영업이익이 그렇게 2배로 느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영업이익은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마진율은 똑같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에는 원자재 가격은 원래대로 돌아올 겁니다. 물가가 안정된다는 거겠죠. 무엇으로 인해서? 연준 같은 그 당국들이 금리 인상을 통해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거죠. 자, 안정을 시켰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평소 동네 식당을 돌아다녀 보시면 이런 문구가 많이 붙어 있죠.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음식 가격을 올립니다. 늘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적어놓죠. 그럼 뭐 물가가 올라서 뭐 하면서 먹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 오른 원자재 가격은 결국엔 떨어져요. 유가도 떨어지잖아요. 유가 100불 이상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은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가 다시 원상 복구했기 때문에 음식 가격도 내리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문구는 찾아볼 수 없다. 찾아볼 수 없다. 이게 돈을 가진 자들이 전가하는 거죠.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겁니다. 돈은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이후에 기업의 매출액은 증가했어요. 근데 다시 원자재 가격은 원상복구 될 거고 이 기업의 이익률은 올라갈 거라는 겁니다. 즉 이런 인플레이션 시대, 금리 인상 시기가 지나고 나면 기업의 영업이익 팽창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거는 결국 기업의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겠죠. 그러면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지 불을 보듯 뻔하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펀 ROE 같은 것들 알잖아요. 그런 것들이 급격하게 좋아질 겁니다. 수치가. 그럼 결국엔 주가는 저평가라는 국면에 들어갈 거고 점점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주가는 우상향할 겁니다. 우상향할 겁니다. 우상향하는데 좀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는 섹터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 섹터를 매집하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아무 종목을 사서는 좀 이런 상승을 누릴 수가 없어요. 아무 종목 살 거면 그냥 지수를 사면 됩니다. 지수를 사는 게 훨씬 낫죠. 지수는 절대 안 망할 거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2차 전지 상승도 그렇잖아요. 제가 지난번 코로나 때 향후 섹터는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4차 산업혁명이 있었고 그 중심에는 2차 전지가 있었어요. 2차 전지랑 AI가 두 개의 큰 축이었습니다. 자, 저는 앞으로 멤버십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AI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챗 GPT를 필두로 한 AI가 정말 곽강받을 거예요. 예,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고요. 그 외에 정책 관련주가 빛을 발할 겁니다. 이제 정권도 안정화되고 있고 점점 드라이브를 할 거예요.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뭐 네옴시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늘 얘기하는 거지만 바이오에 대해서는 계속 봐야 됩니다. 이번에 바이오에 수급이 들어왔죠. 예, 바이오는 뭐 절대 상승하지 않는다라고 저주를 퍼붓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지만 이번에 거의 2배, 3배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줬어요. 이거는 그대로 돌릴 겁니다. 그대로 돌린 다음에 아마 매집이 끝난 후 여러 가지 이슈를 동반해서 상승할 거라고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도 절대 넘기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섹터에 대해서 확실히 공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어떤 섹터가 올라가고 어떤 종목이 각광을 받을지를 계속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